혹시 고배열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다음날 또 에버리지 50배, 100배 눌러본 적 있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10만 원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기법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기법은 많지만 살아남는 구조는 희귀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매매하는 개발자 돌고래 매매단의 단장 보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 기법 진짜 많이 공부했어. 차트도 잘 보고 지표도 다룰 줄 아는데 왜 계좌는 자꾸 줄어들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기법은 충분히 마스터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RSI 매매법만 쳐도 수천 개의 영상이 쏟아집니다. 누적 조회수만 해도 수백만 뷰에 달하죠. 근데 왜 결과는 늘 손절과 청산일까요? 저는 2017년도부터 코인 매매를 시작해서 100만 원으로 1억까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걸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왜냐고요? 기법은 있었지만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상승 추세가 이어지던 중 고점 신호와 함께 하락 추세가 나와서 숏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반등을 하더니 손절만 탈딱 찍고 다시 하락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엔 완벽한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손절만 안 했으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코인 커뮤니티 보면 수익 있는 캡처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손해봤을 때는 조용합니다. 그 캡처만 보고 와,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하고 자책하죠. 그래서 나도 한번 진짜로 해보려고 레버리지를 올립니다. 운 좋게 한 번 이기면 그 다음부터 금액 키우고 또 키웁니다. 그리고 결국 한 번 틀리면 청산입니다. 저도 딱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롱을 들고 버티다가 손절 라인에 걸려서 손절이 체결됐는데 바로 그 직후부터 시장이 날아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열받아서 고배열로 다시 추격 매매 들어갔고요. 그 결과요? 몇 분 만에 청산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 없는 감정 매매입니다. 고배열은 구조 없이 다르면 그냥 도박이에요. 왜냐하면 진입 이유는 있지만 손절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구조 없이 행보장에서 롱 손절, 숏 손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시드가 바닥나 있는 겁니다. 한 번의 큰 손실이 아니라 수십 번의 작은 손실이 계좌를 말려 죽입니다. 사람들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을 잃는 게 무서워서 대출받은 돈, 생활비, 카드값 낼 돈으로 이걸로 매매하면 절대 손절 못해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청산당하죠. 두 번째, 예전에 손절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온 경험 때문에 내가 너무 일찍 잘랐나? 그 후회가 쌓이면서 다음에 손절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 흐름은 결국 구조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손절 기준이 없다는 건 시스템이 없다는 말이니까요. 결국 감정 매매, 복수 매매, 폭망의 구조로 이어지죠. 이걸 바꾸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매매를 구조화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구조화란 복잡한 게 절대 아닙니다. 진입은 언제, 손절은 어디, 익절은 어디까지. 레버리지는 이 범위 이상 안 쓴다. 이걸 스스로 지키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광운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지금도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 작업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고입니다. 조건이 명확해야 실행이 되고 조건이 모호하면 시스템은 오류를 내죠. 매매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기법이 좋아 보이면 저는 파인스크립트라는 언어로 트레이딩뷰에서 직접 구현합니다. 참고로 파인스크립트는 트레이딩뷰에서 차트를 분석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걸 백테스트로 성능을 검증하고 괜찮은 결과가 나오면 실전 테스트까지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표 판매자들은 수익 곡선을 보여줄 때 수수료를 제외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테스트 상으로는 멋지게 우상향하지만 막상 실제 매매 수수료를 반영하는 계좌는 우하향합니다. 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백테스트 기준은 명확합니다. 수수료를 왕복이 아닌 편도 0.05%로 설정할 때도 수익 곡선이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는 경우에만 실전 테스트로 넘깁니다. 실제로 수수료 하나만 넣어도 계좌 곡선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 없는 기법은 결국 착시 효과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의 기법이 구조가 되고 그 구조가 시스템이 되는 흐름입니다. 물론 기법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기법이 아무리 좋아도 구조 없이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두 가지를 함께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는 제가 연구한 다양한 기법들이 어떻게 시장 구조 안에서 수익을 냈는지,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사용 중인 기법 중에서 구조화 가능성이 있는 전략을 파인스크립트로 구현하고 직접 백테스트와 실전 테스트를 거쳐서 지표로 만들어 공유하는 겁니다. 기법은 넘치지만 검증된 구조는 드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가 어떤 구조 안에서 작동해야 수익으로 이어지는가입니다. 혹시 고배열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다음날 또 에버리지 50배, 100배 눌러본 적 있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다짐보다 지키도록 설계된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채널은 단순한 기법 소개를 넘어서 그 기법이 어떤 구조 안에서 작동해야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시드별, 자산 규모별, 매매 구간별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직감보다 시스템, 감정보다 구조. 이 철학이 여러분의 매매에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으로 1억 벌었습니다. 그 말 쉬워요. 정말 중요한 건 1억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1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계좌가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으로 커질 때 어떤 매매 구조를 썼는지 다 공개할 겁니다. 오늘 소개한 건 기법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반복 가능한 생존 전략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 시스템을 항상 따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트레이딩은 감정을 건드리는 게임입니다. 아무리 구조를 만들어도 마지막 순간에 그 구조를 어기는 건 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스템 트레이딩을 지키기 위해서도 신법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신법을 어떻게 훈련하고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조는 기술이지만 신법은 근육입니다. 그 근육을 함께 단련해 보시죠. 그리고 댓글에 내가 자주 무너지는 순간, 내가 지키고 싶은 매매 구조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이 채널의 다음 영상 주제가 될 수 있고 다른 구독자들과 함께 나눌 소중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돌고래 매매단은 단순한 따라하기 채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매매를 시스템으로 바꾸는 채널입니다. 1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기록해 보겠습니다. 계좌에 1억이 찍혔습니다. 스크린샷도 찍고 가족들에게 자랑도 했죠. 이제 됐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됐어. 그런데 3개월 후 계좌엔 2천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억을 벌고도 모두 잃은 사람들의 공통된 패턴, 그리고 손절을 못하는 진짜 이유, 그 순간의 생생한 심리 상태까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현물 물림과 고위험 매매, 이 두 가지 유형의 매매 구조 차이점과 신법, 구조, 기법을 통한 해결책까지 실전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형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 만에 3천만 원을 벌었어요. 야, 나 이제 감 잡았다. 코인 뭔지 알겠어. 그래서 더 큰 금액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계좌는 매일 줄었고 7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 형이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야, 나 진짜 손절 타이밍이 예술이야. 딱 바닥에서 팔았어.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1,000만 원으로 3천만 원을 만들 땐 5%만 떨어져도 바로 손절했거든요. 원금은 지켜야지. 근데 왜 5천만 원을 더 넣고 9천만 원일 땐 4분의 1 토막이 날 때까지 버텼을까요? 이게 바로 신법의 문제입니다. 금액이 커지니 손절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9천만 원의 5%면 450만 원인데 이걸 그냥 날려? 그 순간부터 손절은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돈을 잃는 감정적인 행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손절의 중요성 누구나 알고 있어요. 어려울은요. 그런데도 손절이 안 됩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걸 몰라서 안 하냐? 이 말 솔직히 이제 좀 지겹죠. 그럼 왜 우리는 정말 손절을 못할까요? 평단 회복 가능성을 놓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것 같은데, 한 번만 반등해주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신법을 무너뜨립니다. 물린 코인 하루에도 몇십 번씩 봅니다. 새벽 3시에 눈 떠서 차트 본 적 있으시죠? 화장실에서도 회사에서도 몰래 체크합니다. 제발 올라가라 제발. 그런데 볼 때마다 더 떨어져 있어요. 그때의 그 절망감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다 반등이 옵니다. 10%, 15%. 그때 나왔으면 됐는데 안 나옵니다. 오, 다시 간다. 이제는 오르는 거야. 그러다 다시 더 큰 폭락. 이게 물림의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기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 통제인 신법과 손절 시스템의 구조가 함께 무너진 결과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2021년 5월 도지코인에 물렸을 때였습니다. 손절가까지 2% 남겨뒀는데 그 순간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올렸어요. 오, 이거다. 이제 올라가겠네. 손절을 취소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다음날 바로 반토막. 그때 깨달았습니다. 희망은 계좌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손절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30분 넘게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팔면 300만 원이 날아가는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계속 손가락만 왔다 갔다. 그 순간 친구한테서 카톡이 옵니다. 야, 아까 말한 코인 지금 80% 떡상 중이야. 그 순간부터 손절은 더더욱 못하게 됩니다. 기회비용이 손절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심리적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구조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손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멘탈 균열을 만들고 다음 매매를 망치는 시작점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같은 회사 다니는 동기 김대리는 2021년 11월 이더리움이 4,800달러일 때 현물로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현물이니까 안전하지. 물려도 청산은 안 되잖아. 하지만 지금 이더리움은 2,500달러. 거의 반토막입니다. 그는 여전히 들고 있어요. 무려 4년 가까이. 그 사이 몇 번 물타기로 했습니다. 3,000달러 때 200만 원, 2,000달러 때 300만 원. 총 투자금은 1,500만 원이 됐고 현재 손실은 마이너스 440만 원입니다. 차트도 볼 줄 알았고 보조지표로 써봤습니다. 기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런 김대리 2024년 1월 비트코인 ETF 뉴스가 터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진짜다. 본절 복구 간다. 남은 예금 500만 원을 리스크가 높은 매매에 올인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며칠 만에 전액 손실. 현물은 여전히 마이너스 440만 원.
원, 리스크가 높은 매매로 500만 원까지 날렸습니다. 이게 현물 물림에서 고위험 도박으로 가는 전형적인 루트입니다. 신법도 구조도 기법도 없던 결과입니다. 그럼 반대 사례는 어떨까요? 올해 4월부터 시작한 박 과장님은 다릅니다. 매매를 시작하면서 손절 기준을 10% 보종으로 딱 정했습니다. 그 결과 12번 거래 중에 7번 손절, 5번 수익. 하지만 손절은 작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면서 1000만 원이 3개월 만에 1300만 원이었습니다. 3년 8개월과 3개월, 시간이 아니라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박 과장님은 틀려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계획대로야 나며 담담해요. 차트 집착도 없습니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는 신법, 손절 시스템이라는 구조, 정확한 진입 타이밍 기법 모두 갖췄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손해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미래를 갈라놓습니다. 계좌가 무너지는 이유는 기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법의 부재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도 봐볼까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50%의 손실이면 원금 회복에는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80%의 손실이면요 무려 5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막막하죠.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르는 두 가지 선택지. 첫 번째, 자발트에 올인하기. 두 번째, 고배율 도박. 이게 무너진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그 뒤로 원래 도박 매매를 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신법이 무너진 겁니다. 이번만 예배, 한 번만 더, 제발 반등. 그 순간 매매는 판단이 아닌 반응이 됩니다. 그리고 계좌는 그 감정의 희생양이 됩니다. 손절을 못하는 유형,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현물 또는 저배율 물림형입니다. 이 유형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무기한 존버형과 점진적 물타기형. 무기한 존버형은 현물이니까, 저배율이니까 언젠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 정신, 기회비용 모두 소모됩니다. 점진적 물타기형은 평단만 낮추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감당 못할 손실이 되어버리죠. 현물 물림 유형은 기법은 있지만 신법과 구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고배율 물림형입니다. 포지션 진입 후 순식간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본전만 오면 나간다 라고 생각하지만 평단 근처 오면 조금만 더 하면서 버티다가 결국 손절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진입해서 뇌동매매하고 큰 손실 보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고배열 물림 유형을 신법, 구조, 기법 이 세 가지 모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손절은 돈을 잃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기회, 시간, 정신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손절이 최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정말 소액으로 연습해보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손해 10% 이내에서 손절 훈련을 합니다. 반드시 스탑로스를 걸고 수정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신법과 구조를 함께 기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 실전 사례입니다. 2024년 1월 솔라나 숏을 잡고 118달러에 손절을 걸었어요. 117까지 왔을 때 손절 120으로 올릴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참았습니다. 아니다. 원칙은 지키자. 결과는요. 그 다음날부터 솔라나는 81달러까지 하락하였고 큰 수익이 났습니다. 손절을 올렸어도 결과는 수익일 수 있었겠지만 그건 습관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무너지면 손실난 포지션에 계속 돈을 태우는 나쁜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언젠간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수익도 얻었지만 내 원칙과 계좌도 지킨 겁니다. 손절 기준은 절대값이 아닙니다. 시장과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구조 안에 설계되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실행되는 코드는 없습니다. 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있어야 실행되고 그 구조 안에서 계좌가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거래소마다 스탑로스 기능이 있으니까 미리 설정해두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시스템이 대신 손절해 줄 겁니다. 기법 이야기도 할게요. 신법과 구조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입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 보이는 기법은 파이 스크립트로 직접 구현해 봅니다. 백테스트 이후 실전 테스트 그리고 수수료 반영.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소개된 RSI 전략 수수료 없으면 200% 수익 나요. 하지만 수수료 넣으면 마이너스 15% 손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무조건 수수료가 포함된 결과가 우상향할 때만 실전했습니다. 이게 기법을 구조화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직접 구현한 구조화 지표를 공유할 겁니다. 구독자 기법 중 괜찮은 것도 선정해서 파인 스크립트로 구현하고 백테스트 그리고 실전 테스트 이후에 성과 공유까지 진행할 겁니다. 정리합니다. 신법, 구조, 그리고 기법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기준과 구조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계좌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패든 성공이든 10만 원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직하게 공유할 겁니다. 이 채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을 기록합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결과만 보여주지만 우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저는 무지성 고배율 올인으로 한 번 수익 난 걸 인증 콘텐츠로 포장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유튜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실력이 아니라 운입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투자 원칙과 시스템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채널은 기법보다 구조부터 다시 설계하려는 사람을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손절은 미래의 나를 구하는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1년 후에 계좌를 보며 그때 손절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번이라도 손절 시도해본 분들, 이미 계좌를 살릴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손절은 혼자서 연습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과 신뢰를 나누고 서로의 실패와 성공에서 배울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거든요. 돌고래 매매단 텔레그램에서는 구독자들이 실제 손절 경험을 공유하고 각자의 손절 기준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의 벽을 함께 넘어서고 싶다면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새벽 2시 차트만 보고 있는 나, 이번에 확실하다 하면서 롱 진입. 하지만 5분 만에 마이너스 30%. 손 떨리는 마우스로 손절 버튼 누르기까지의 그 10초,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면서 멍하니 계좌 잠궈 보던 그 순간, 내가 틀린 건 아닐 거야, 근데 왜 자꾸 잃지? 그렇게 수백 개 기법 영상 돌려봤는데도 여전히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법은 알겠는데 결과는 손절 상태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빠진 게 기법이 아니라 구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기법만으론 수익을 낼 수 없다. 왜냐하면 매매에는 세 가지 요소, 즉 신법, 구조, 기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만 잡으면 된다, 기법만 익히면 된다 라는 말도 많지만 실제로 제가 분석해본 성공한 트레이더 50명의 매매 패턴을 보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은 이 중 하나 이상이 항상 빠져 있었어요. 먼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신가요? 기법은 익혔고 기술적 분석도 자신 있는데 왜 자꾸 결과는 손절일까요? 그건 대부분 신법, 구조, 기법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신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구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감정에 휘둘려서 손절을 하지 못합니다. 손절가 터치를 했는데도 조금만 더 하면서 스탑로스를 계속 아래로 내리던 순간들, 결국 마이너스 50% 떨어져서야 아, 내가 미쳤구나 하며 패닉 매도했던 경험. 그러다 손실이 쌓이고 그 손실을 만회하려는 복수 매매가 반복됩니다. 결국 계좌가 한 번에 무너지죠. 이 유형의 특징은 무조건 간다, 이번엔 100%다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감정이 만든 착각에 빠진 상태죠. 문제는 본인이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절대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신법, 즉 감정을 통제하고 멘탈을 다스리는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구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기법도 알고 심리적으로도 꽤 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계좌가 계속 줄어듭니다. 분명 RSI도 과매도고 지지선도 터치했는데 왜 계속 떨어질까? 시장이 이상해 하면서 모니터 끄고 나서도 핸드폰으로 차트 들여다보던 맘들, 진입 타점도 좋아 보이고 지표도 잘 씁니다. 그런데 자꾸 방향이 틀어지고 중요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그만큼 손실이 반복돼서 계좌는 제자리입니다. 이 유형은 자기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꾸 외부 요인을 탓하죠. 오늘은 CPI 때문에 파월이 말만 안 했어도 같은 식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문제는 기법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즉 기법은 있는데 그 기법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그 맥락과 시나리오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기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신법도 있고 구조도 있습니다. 매매 철학도 나름 확립되어 있고 시나리오도 잘 세워요. 그런데 막상 진입 타이밍이 되면 망설입니다. 지금이야 하는 순간을 알겠는데 정작 들어갈 때는 망설이고 들어간 후에 언제 나가지 하면서 결국 수익을 다 토해내고 나온 경험들. 들어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못 들어가고 익절도 너무 빨리 하거나 손절 기준도 없이 흐트러집니다. 왜일까요? 정확한 기법, 즉 진입과 청산에 명확한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댓글에 종종 이런 말 남기죠. 마인드 얘기 그만하고 기법이나 주세요. 그런 분들 대부분 이 유형입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 유형에 많이 속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조급하고 예민하고 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다 준비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느낌이랄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의 매매를 떠올려보면서 나는 1번, 2번, 3번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솔직하게 진단해보세요. 그리고 그 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기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왜 이 세 가지 모두가 필요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신법이 없으면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 손절을 못하고 결국 계좌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구조가 없으면 수익과 손실이 반복되며 계좌가 야금야금 줄어듭니다. 기법이 없으면 진입 타이밍을 자꾸 놓쳐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신법, 구조, 기법은 반드시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구조에 있습니다. 왜 구조일까요?
기법은 기술이고 신법은 버티는 힘이고 구조는 그 둘을 연결해주는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있어야 기법을 언제 써야 할지 알 수 있고 구조가 있어야 감정이 흔들릴 때 원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매매 전, 중, 후에 3단계 시나리오로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매매 전 시나리오입니다. 진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RSI 30 이하일 때만 진입한다든지 하는 손절가는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나요? 오늘 최대 감당 가능한 손실은 얼마인가요? 내 감정 상태는 괜찮은가요?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큰 뉴스나 이벤트는 없나요? 지금 당장 메모장을 꺼내서 이 5가지 질문에 답을 써보세요. 5분만 투자해서 지금 써보세요. 이게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일간 매매 전에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세요. 7일 후 여러분의 매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나머지 2단계도 살펴볼게요. 2단계는 매매 중 시나리오입니다. 수익 목표에 도달했을 때 스탑로스를 걸었나요? 시나리오와 다르게 흘러가면 빠르게 손절했나요? 물타기나 불타기를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했나요? 내가 사전에 정한 코인만 매매하고 있나요? 이게 실시간 리스크 통제의 핵심입니다. 3단계는 매매 후 시나리오입니다. 매매 후 반드시 뇌를 쉬게 했나요? 복귀를 했나요? 복귀할 때는 다음 5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진입했는가? 손절과 역절은 계획대로 실행됐는가? 내 매매 원칙은 지켜졌는가?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 루틴이 내 몸에 배게 되면 기법은 자동으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신법과 기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트레이딩뷰 지표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입 신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손절 기준을 시각화해주고 시장 강도 조건을 수치화해주는 구조를 만들어 백테스트합니다. 수수료를 편도 0.05%로 설정하고 동일한 전략을 구조 없이 적용하면 수익 곡선이 우하향하는 반면 구조가 있는 전략은 우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락의 각도가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희망을 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입 조건과 손절 기준을 구조적으로 시각화하고 시장 흐름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지표를 백테스트로 검증하고 실제 매매에 적용해서 성과를 구조화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자신만의 기법이 있다면 이제는 그걸 구조 속에 녹여보는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 그 기법은 더 이상 감각적인 진입이 아니라 구조화된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법이 정말 괜찮다면 제가 직접 지표로 만들어서 검증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은 따라하기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조를 여러분이 직접 백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트레이딩뷰 지표로 계속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좋은 기법이 있다면 구조 안에서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가 괜찮다면 제가 직접 지표로 개발해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채널에서는 단순히 기법 소개가 아니라 기법의 구조화, 지표화를 함께 다뤄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어떤 구조 안에서 이 기법을 쓰고 있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신법은 기초공사입니다. 구조는 설계도입니다. 기법은 시공기술입니다. 기초공사가 없으면 무너지고 설계도가 없으면 엉성하고 시공기술이 없으면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걸 넘어서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그 구조 위에 기법을 얻는 매매로 단계화 하셔야 합니다. 이 채널은 수익 자랑 채널이 아닙니다. 진짜 구조화된 매매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성장 커뮤니티입니다. 기법은 누구나 찾을 수 있지만 구조는 훈련 없이는 절대 체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어떤 구조를 설계해볼 수 있을까요? 신법, 구조, 기법의 3단계 통합. 이제 이론은 끝났고 실제로 구조화해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매매 전, 중, 후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자신만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건 쉽지 않죠. 내 기법을 어떻게 구조해야 할까? 이 매매 시나리오가 정말 효과적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을까? 돌고래 매매단 텔레그램에서는 구독자들이 각자의 기법과 구조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괜찮은 기법이 있다면 제가 파이스크립트로 지표화해서 백테스트 결과와 함께 모두에게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다음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설명란에 텔레그램에서 만나요. 2022년 11월 8일 저녁 9시였습니다. RSI가 30까지 떨어진 이더리움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과매도네. 밑꼬리도 있고 이제 반등하겠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롱을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몇 시간 만에 마이너스 30% 계좌가 박살났습니다. 아니 RSI가 30이면 반등 오는 거 아닌가요? 유튜브에서 다들 그렇게 하던데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RSI 30을 보고 숏을 잡은 친구는 오히려 큰 수익을 냈습니다. 같은 지표, 같은 수치 였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법이 아니라 시장의 맥락이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튜브에서 이 기법으로 수익 냈다길래 따라했는데 나는 계속 손절, RSI 과매도 나왔다길래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추세 따라 매수했는데 진입하자마자 바로 꺾이고, 이게 반복되는 진짜 이유는요, 여러분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시장 보는 순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영상은 그 순서를 바로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준비한 시장 맥락 시리즈의 첫 번째 편입니다. 먼저 제 실패담부터 얘기해 볼게요. 2022년 11월 FTX 사태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21,000달러에서 17,000달러 아래로 수직낙하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RSI는 30, 25, 20까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RSI 25쯤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오겠지? 그리고 500만 원을 롱 포지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요, 반등은커녕 가격은 15,500달러까지 밀려났고 몇 시간 만에 전액 청산됐습니다. 다음날 이 이야기를 듣고 회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RSI 25라는 수치는 분명히 신호였지만 정작 저는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 시장은요, FTX라는 대형 거래소가 무너지면서 패닉셀과 신뢰 위기라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반대로 성공했던 경험도 있어요. 2022년 12월 비트코인이 16,000달러 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천천히 23,000달러를 향해 고개를 들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도 RSI는 30 근처에서 반등 신호를 보였고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FTX 악재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고 공포도 많이 소화됐네. 바닥 다지기가 꽤 길었으니 이 RSI 신호는 조금 더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엔 소액으로 테스트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꾸준한 상승과 함께 좋은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RSI 30인데 결과가 왜 달랐을까요? 시장 맥락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의 하락은 FTX 거래소 붕괴로 인한 패닉셀이었고 2023년 1월의 상승은 바닥 가지기 이후에 상승이었거든요. 이때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법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언제 그 도구를 쓰느냐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팔라는 건데,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누가 RSI 30에서 롱 먹었다고 하길래 따라 들어갔는데 내 차트에선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또 며칠 뒤엔 추세 따라가야 수익 납니다. 이런 걸 보고 추격 매수했는데 이번에 또 진입하자마자 꺾이고 손절. 그러다 더 복잡한 기법을 찾기 시작하죠. 볼린저 밴드, MACD, 일목균형표, 기법만 수십 개 외워도 여전히 손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나는 타이밍이 진짜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아닙니다. 문제는 기법이 아니라 시장 상황 파악입니다. 정말 간단한 비유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고속도로에서 주차장용 기법을 쓰고 있고 주차장에서 고속도로용 기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뭘까요? RSI 몇이야? 이게 아니라요, 지금 시장 추세의 힘은 어떤 상태지? 이게 먼저입니다. 시장은요, 크게 세 가지 상태로 나뉩니다. 첫째, 강한 추세. 이건 마치 고속도로처럼 한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상태입니다. 이럴 땐 추세 추종 매매가 잘 먹혀요. 둘째, 약한 추세입니다. 방향은 있지만 속도나 힘이 약해요. 국도 같은 느낌입니다. 짧게 스윙하거나 조심스럽게 따라가야죠. 셋째, 횡보장입니다. 옆으로만 움직이는 상태. 마치 주차장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느낌이죠. 이럴 때 역시 역추세 매매나 구간 매매가 맞습니다. 결국 시장 상태에 맞는 기법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의 상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세 가지 도구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동평균선 정렬 상태입니다. 21선, 61선, 121선 이 세 가지의 배열 순서만 봐도 방향성이 보입니다. 정배열이면 상승 추세, 역배열이면 하락 추세, 꼬여있거나 평행이면 행보입니다. 두 번째, 볼린저 밴드 폭입니다. 밴드가 확장되고 있으면 변동성이 커지면서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밴드가 수축되면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횡보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ADX 추세 강도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0부터 100까지 숫자로 나타나는데 20 이하는 방향성이 없는 거고요. 25에서 40 사이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40 이상이면 강한 추세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제 실패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2022년 11월 FTX 폭락 시기, 이동평균선은 역배열, 볼린저 밴드는 하단으로 확장, ADX는 40이 넘어서 아주 강한 하락 추세였죠.
이때 RSI 30은 반등 신호가 아니라 더 떨어질 거니까 지금은 피하세요였던 겁니다. 반면 2023년 1월 이동평균선은 정배열 초기, 볼린저 밴드는 위로 확장 시작, ADX도 25를 넘기고 있었죠. 이건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추세 초기, 이 시기의 RSI 30은 정말 좋은 매수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트레이딩들을 열고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세요. 21선, 61선, 121선 배열은 어떤가요? 볼린저 밴드 폭은 넓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ADX는 몇을 가리키고 있나요? 이걸 종합해서 판단해 보세요. 지금 시장은 강한 추세인가요? 약한 추세인가요? 아니면 횡보인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매매 기법이 가장 어울릴까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배열인데 힘이 없거나 ADX가 애매한 수치에 걸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쉬는 게 정답입니다. 애매하면 쉬세요. 확실할 때만 치는 게 진짜 수익의 비밀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 그럴 땐 텔레그램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구독자들이 실시간으로 차트를 공유하고 시장 강도 판단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횡보 같지 않나요? ADX 27인데 이거 추세 맞을까요? 이런 질문들 저희 커뮤니티에서 편하게 나누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는 설명란에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1번, 기법보다 시장 맥락이 먼저다. 2번, 시장은 강한 추세, 약한 추세, 횡보로 나뉜다. 3번,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ADX로 판단할 수 있다. 4번, 애매하면 쉬어라. 확실할 때만 진입해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이 추세의 시작인지 끝자락인지 구분하는 법. 이걸 모르면 추세 말기에 진입해서 털리고 나오는 일 계속 반복됩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1단계 분석으로 상승이 분명하다는 신호가 딱 나왔습니다. 이평선 정배열 ADX 40 이상 딱 봐도 이번엔 진짜다 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신하고 들어갔죠. 근데 거기가 꼭대기였습니다. 진입하자마자 하락빔 그대로 녹아내렸어요.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아, 시장에 힘은 있었지만 그 힘이 이미 끝나가고 있었구나. 추세는 분명히 강했는데 지금이 그 추세의 어디쯤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차트 좋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또 고점, 기법은 공부했는데 타이밍은 늘 엇박자, 이론은 아는데 실전은 계속 손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위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강조한 내용 기억하시죠? 지표 보기 전에 먼저 시장의 힘을 파악하라. RSI, MACD 다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이 시장이 달릴 준비가 된 고속도로인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주차장인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강한 추세인 건 확인했는데 지금이 추세선의 어디쯤인가? 이걸 모르면 결국 고점에 물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힘이 아니라 추세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시장 맥락 3부작 중 두 번째 편입니다. 앞서 시장의 힘을 보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추세에 어디쯤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도구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소개할 도구들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시장은 살아있고 어떤 분석도 100%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욱 여러 도구들을 함께 종합하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처음 듣는 용어나 낯선 분석법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는 용어가 있다면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릴게요. 추세의 위치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실제로 자주 쓰는 추세 위치 파악 도구는 딱 세 가지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이전 고점과 저점, 캔들 패턴, 이 세 가지만 잘 봐도 지금이 추세의 시작인지 중간인지 끝물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피보나치란 이름은 어려워 보여도 사실은 얼마나 되돌렸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쉬운 도구입니다. 한번 가격이 크게 올랐거나 떨어졌을 때 얼마나 되돌아오는지를 보고 지금이 추세가 아직 건강한 건지 아니면 끝물인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사용법부터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트레이딩들을 켭니다. 왼쪽 도구 모음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클릭, 상승 추세일 땐 저점에서 고점으로, 하락 추세일 땐 고점에서 저점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38.2%, 50%
50%, 61.8% 같은 되돌림 비율이 뜹니다. 여기서부터가 본 게임이에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피보나치는 말 그대로 가격이 얼마나 되돌아왔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코인이 저점 1000원에서 고점 2000원까지 올랐다면 이 상승폭은 1000원이죠. 이 기준에서 38.2% 되돌림은 고점에서 약 382원 정도 되돌린 구간, 즉 1618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50% 되돌림이면 고점에서 500원 되돌린 1500원, 61.8% 되돌림이면 약 1382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처럼 고점과 저점 사이에 몇 퍼센트를 되돌렸는지에 따라 한 대 위치가 추세의 초입인지 중간인지 아니면 끝물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각 비율이 의미하는 바를 같이 볼게요. 38.2% 미만 되돌림이면 아주 강한 추세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시 달리는 흐름. 마치 운동선수가 수만 번 고르고 바로 재출발하는 느낌이에요. 보통 추세의 초반 또는 중반에 자주 나옵니다. 38.2%에서 50% 되돌림이면 건강한 페이스 조절 구간입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가자 이런 느낌.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50%에서 61.8% 되돌림이면 위험 신호가 켜지는 지점입니다. 상승 탄력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 관찰이 먼저, 진입은 나중에. 61.8% 이상 되돌림이면 기진맥진한 추세로 볼 수 있어요. 마치 운동선수가 헉헉거리면서 주저앉는 느낌. 이 정도 되돌렸다면 추세 전환 가능성도 있고 진입은 보류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비율은 어디까지나 기준선일 뿐입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고 되돌림이 깊어도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하나만 보고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꼭 다른 보조 지표들과 함께 보셔야 해요. 과거 고점 또는 저점, 거래량, 캔들 패턴 이걸 함께 교차 확인하셔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피보나치는 가격 되돌림의 강도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38.2% 미만이면 강한 추세 유지, 50% 전후면 페이스 조절, 진입 고려 가능한 상태고요. 61.8% 이상이면 힘이 빠진 추세입니다. 진입을 보류해 보셔야 합니다. 항상 다른 도구들과 함께 조합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머릿속에 체화되면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다, 지금은 추세 초입이다, 기회다 이런 판단이 가능해지고 그 판단 하나가 수익과 손실을 갈라놓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이전 고점과 저점, 흔히 말하는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특정 가격대에서 자주 반등하거나 자주 부딪히고 떨어지는 구간들이 보여요. 이런 자리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억이 남아있는 자리. 바로 그게 지지선이고 저항선입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수평선 도구 쓰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트레이딩뷰를 켜고 왼쪽 도구 모음에서 가로줄 또는 가로 빛을 클릭합니다. 과거 차트에서 2번 이상의 반응이 있었던 가격대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수평선이 그려집니다. 선을 클릭하면 색상, 굵기,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이 선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그 가격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와 매매 판단이 반복됐던 자리예요. 그럼 이 선을 어떻게 해석하냐? 지금 가격이 지지선에 가까우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항선에 가까우면 다시 밀릴 수 있으니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했다면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강한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과거 7만 달러 근처에서 자주 밀렸다면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저번처럼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리 매도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 기억력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지지선, 저항선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강력해 보이던 다리도 한순간에 뚫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나 캔들 패턴 같은 다른 도구랑 같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선 근처에서 도지 캔들이 나왔다? 그럼 시장이 망설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수평선은 과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리고 그냥 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진입 포인트라기보다는 경계하고 관찰해야 할 자리죠. 돌파 또는 반등 여부는 다른 도구와 종합해서 판단하세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히 고점에 들어갔다가 물리고 지지선 깨진 줄 알고 털리고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차트는 숫자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흐름을 먼저 잡습니다. 세 번째 도구는 캔들 패턴입니다. 차트에서 보이는 초록색, 빨간색 막대기들 있죠? 그게 바로 캔들입니다. 그냥 생긴 게 예뻐서 그려놓은 게 아니고요. 그 시간 동안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감정의 흔적이에요. 캔들 하나만 봐도 이 시간에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흐름이 느껴져요. 캔들에서
봐야 할 핵심 패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지 캔들, 두 번째 긴 꼬리 캔들. 우선 도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도지 캔들은 십자가처럼 생긴 캔들이에요. 시가랑 종가가 거의 같아서 매수세랑 매도세가 팽팽히 싸우다가 결국 결정 못 내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성 상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긴 꼬리 캔들입니다. 캔들 몸통보다 꼬리가 2배 이상 길면 긴 꼬리로 봐요. 윗꼬리가 길면 올라갔다가 매도에 밀린 상태입니다. 매도 압력에 대한 신호이고요. 아랫꼬리가 길면 내려왔다가 매수해서 받친 상태입니다. 매수 지지 신호입니다. 이런 패턴이 중요한 가격대인 지지선이나 저항선 근처에서 나오면 시장이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캔들 패턴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저항선 근처에서 긴 윗꼬리 또는 도지 캔들이 나오면 매도세가 강하다는 뜻이고요.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선 근처에서 긴 아랫꼬리 또는 도지 캔들이 나오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신호고 반등 신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세의 흐름과 반대 방향의 꼬리가 나오면 흔들기 또는 추세 전환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즉 캔들은 시장 심리의 순간 포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캔들은 거래량과 함께 가야 돼요. 꼬리만 길고 거래량이 없다면 그냥 찔러본 수준일 수도 있어요. 하나, 두 개, 요 정도의 캔들만 보고 황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도지 캔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가격대에서 나오는 패턴만 의미가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무 데서나 나온 도지 캔들 하나 보고 오 추세 전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도지 캔들은 방향성을 상실한 상태로 신미 싸움 중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긴 꼬리 캔들은 반대 세력이 밀어낸 흔적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근처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캔들은 감정의 흔적이며 단기 방향성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항상 거래량과 다른 도구들과 함께 종합해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캔들 패턴은 지표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눈치채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신호예요. 단 그만큼 헷갈리게 나올 때도 많기 때문에 지지선 또는 저항선이나 피보나치와 함께 교차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도구로 제가 실제로 겪은 실패 사례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참 비트코인이 뜨거웠던 2023년 1월 말이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말해줬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다. 그래서 저도 확신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하지만 중요한 저항선 근처였어요. 과거 고점 자리였죠. 무시했습니다. 캔들 패턴은 저항 후에 윗꼬리와 함께 유성형 캔들이 출현했어요. 이것도 무시했고요. 피보나치는 61.8% 되돌림 후 신중한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전 이것도 무시했습니다. 결국 강한 추세에 무작정 올라탔다가 그 꼭대기에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는 ADX도 낮고 이평선도 뒤엉켜 있었습니다. 완전한 행보 상태였죠. 하지만 박스권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였습니다. 이전 고점을 넘어선 거였죠. 피보나치 또한 이전 고점 돌파 후 38.2% 되돌림 후에 재상승하는 강한 추세를 보여주었고요. 캔들 패턴도 피보나치 32.8%를 지지할 때 밑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긍정 신호를 보냈고 결과적으로는 추세 전환의 초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세 가지 지표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땐 어떻게 하죠?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둡니다. 1순위, 이전 고점과 저점입니다. 시장 기억력이에요. 2순위,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추세 건강도예요. 3순위, 캔들 패턴입니다. 심리와 타이밍이에요. 1순위, 2순위가 충돌하면 진입하지 않거나 아주 소액으로 테스트만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해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켜고 아래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피보나치 되돌림은 현재 몇 퍼센트 구간인가? 가까운 지지선, 저항선은 어디인가? 도지 캔들이나 긴 꼬리 캔들이 있는가? 이 분석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분씩만 반복해도 어느 순간 익숙해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연습입니다. 진짜 돈은 연습이 끝난 뒤에 넣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장의 힘과 위치 모두 알게 됐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의 초기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어떤 기준으로 매수하고 매도해야 할까? 다음 영상 시리즈의 완결편에서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여러분만의 매매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최종 전략을 공개합니다. 신법, 구조, 기법을 하나로 묶는 완성된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피보나치는 초기인데 캔들은 말기 신호예요. 헷갈려요. 이전 고점이 여러 개일 땐 어떤 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제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해도 될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돌고래 매매단 텔레그램에 오시면 실전 사례를 함께 분석하고 서로 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보고 싶다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 꼭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분석 사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피드백 드릴게요. 우리는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해석하고 구조화하는 사람입니다. 1부에서 시장의 힘을 배웠고 2부에서 추세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의 초기라는 걸 확인했는데 정확히 언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RSI는 60이고 이평선은 약간 위에 있고 캔들은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사야 하는 거야 말아야 하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결국 기회를 놓쳤습니다. 분석은 다 했는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지식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더 헷갈리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드디어 시장 맥락 3부작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지난 두 편의 영상을 통해 매매의 두 가지 핵심 축을 배웠습니다. 1부에서는 시장의 힘을 측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이 강한 추세인지 행보장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됐죠. 2부에서는 추세의 위치를 분석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우리가 추세의 초입에 있는지 끝물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우리는 강한 상승 추세의 초기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정확히 언제 사야 하는 건데 라며 막상 매수 버튼 앞에서 망설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이 모든 여정의 완결판입니다. 여러분의 분석을 실제 행동으로 바꿔주는 최종 전략 지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까지 보셔야 비로소 여러분들만의 흔들리지 않는 매매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시장 맥락 시리즈 완결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기법과 지표 앞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저는 모든 상황을 단순화한 이 지도를 사용합니다. 바로 시장 전략 매트릭스입니다. 먼저 이 매트릭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7년간 비트코인 매매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을 단순하지만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고 큰 실수들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접근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도가 없었을 때는 저도 감정에 휘둘려서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전형적인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가로축은 우리가 2부에서 배운 위치입니다. 추세의 초기, 중기, 말기. 세로축은 1부에서 배운 힘입니다. 강한 추세 또는 행보. 이 두 개를 조합하면 6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6가지 상황을 수익 가능성 순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황금 구간이라고 부르는 곳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강한 추세의 초기, 적극적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제 경험상 이 구간에서의 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고속도로에 막 진입한 상황이니까 눌림목에서 과감하게 포지션을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초기를 잘못 판단하면 가짜 돌파에 걸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둘째, 강한 추세의 중기, 일반적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여전히 좋은 구간이지만 초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눌림목에서 적당한 포지션으로 추세를 따라가세요. 이 구간의 특징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초기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횡보 상태 전체입니다. 이 구간은 박스권 매매 전략이에요. 주차장 아래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바닥에서 사서 천장에서 파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수익은 제한적이지만 손실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이에요. 다만 박스권을 이탈할 때 손절을 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강한 추세의 말기, 관망 또는 익절 전략이에요. 파티가 끝나고 있으니까 춤추러 들어갈 때가 아니라 조용히 빠져나올 준비를 하는 구간입니다. 제 경험상 이 구간에서 욕심을 부리면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2021년 상반기에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매수했다가 50% 넘게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1단계는 시장의 힘 측정입니다. 강한 추세인지 행보인지 측정을 하고요. 2단계는 현재 위치 파악입니다. 초기, 중기, 말기인지 파악합니다. 3단계 우선순위별 전략 선택입니다. 적극적 추종, 일반적 추종, 박스권 또는 관망. 이제 구체적인 실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략은 정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던 보조 지표들이 비로소 진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표는 전략을 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정해진 전략을 실행할 타이밍을 알려주는 확인 신호입니다. 이 수치들도 제 경험에서 나온 거라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매매 스타일과 시간대에 맞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추세 추종 전략을 쓰기로 했다면 이런 신호를 기다리세요. 저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유지하고 ADX가 우상향하고 있으며 RSI가 50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며 고개를 들 때 이때가 바로 기다리던 매수 트리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스권 매매 전략이라면 가격이 박스권 상단 또는 하단, 즉 저항선이나 지지선에 닿고 긴 꼬리 캔들이나 장악형 캔들이 나타날 때
이때가 매수 트리거입니다. 관망 전략이라면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보유 물량이 있다면 분할 입절을 고려해보세요. 그런데 실전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지션 사이즈는 어떻게 정하나요? 제 경우엔 환경 구간, 즉 강한 추세 초기에서는 전체 자금의 50%, 일반 추종에서는 30%, 박스권에서는 20% 정도로 조절합니다. 절대 한 번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손절가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추세 추종에서는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 또는 박스권에서는 박스 이탈 시점으로 설정합니다. 여러 지표가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관망하거나 포지션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이론을 실전에 적용해볼 시간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2024년 12월 비트코인 시장을 함께 복귀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겁니다. 1단계 시장의 힘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차트에서 이동평균선들을 보면 얽힘 구간에서 벗어나 정배열이 진행 중이므로 상승 추세로 착각할 수 있지만 ADX는 20 미만의 수치를 보이며 지속적 하락세를 보여주므로 추세의 힘이 없는 상태, 즉 횡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현재 위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기간 상승한 후에 중요한 저항선인 전고점 근처에서 저항을 강하게 받았으며 저항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피보나치로 보면 지난 상승에 비해 이번 상승은 피보나치 38.2%에서 50% 사이의 반등으로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종합하면 추세의 중기 또는 말기에 가까워 보입니다. 3단계 전략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펼쳐봅시다. 행보 추세의 중기 또는 말기는 무슨 구간이죠? 네, 바로 박스권 매매 구간입니다. 따라서 제 관점에서는 지난 추세에 휩쓸려 공격적으로 롱 포지션에 진입해야 할 때가 아니라 박스권 상단의 돌파를 손절 사인으로 보고 숏 포지션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분석이고 시장은 언제든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갑작스러운 뉴스나 이벤트로 모든 기술적 분석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바로 명확한 기준입니다. 이 매트릭스가 100% 미래를 예측하는 마법은 아닙니다. 제가 7년 동안 경험한 것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프레임워크입니다. 갑작스러운 뉴스는 모든 분석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시장 구조 자체가 변할 수도 있고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을 가장 위험한 실수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실제로 제가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큰 손실을 보는 횟수가 70% 이상 줄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공포 속에서 투매하는 최악의 실수를 막아주는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지난 3부작을 통해 우리는 시장을 읽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첫째, 힘을 측정하고 둘째, 위치를 파악한 뒤 셋째, 전략을 실행한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지도가 있다면 시장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꾸준히 사용하고 연습해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현명한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9시 차트를 열고 다음 3단계를 실행해보세요. 1단계, 현재 시장 강도 측정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지 확인하고 ADX 수치를 체크해보세요. 2단계, 추세의 위치 파악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보시고 최근에 나온 캔들 패턴을 확인해보세요. 3단계, 매트릭스에서 해당 전략을 확인하기입니다. 우리 지도에서 현재 상황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팁이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연습해보세요. 이론과 실전은 다르거든요. 경험자분들을 위한 팁도 있습니다. 이 기본 프레임워크에 여러분만의 추가 지표나 조건을 더해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보세요. 여러분의 분석 결과를 돌고래 매매단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현대 상황은 강한 추세의 말기고 전략은 건망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3부작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신 10만원 실전 매매도 곧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신법, 구조, 기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파이스크립트 지표와 함께 실전 매매 과정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이 매트릭스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손절과 익절을 어떤 타이밍에 하는지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장 맥락 3부장을 통해 완성된 전략 매트릭스, 이제 여러분만의 매매 지도가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투가서와 다른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지죠. 이 상황이 정확히 매트릭스의 어느 구간일까? 전략은 정했는데 진입 타이밍을 놓치겠어. 여러 신호가 섞일 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지? 완성된 시스템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실전에서 사용하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갈 때입니다. 돌고래 매매단 텔레그램에서는 이런 애매한 상황들에 대해서 토론과 서로의 분석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동료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다면 설명란에 텔레그램에서 만나요. 돌고래 매매단은 따라하기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시장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채널입니다. 시장 전략 매트릭스 오늘부터 사용해보세요. 기억하세요. 작은 실패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학습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진짜 매매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돌고래 매매단이었습니다.